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 돈을 쓸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그리고 그 선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의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때 그 돈을 아껴둘걸?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참 후회가 된다. 나이 들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로 바뀌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돈을 쓴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후가 불안한 가장 큰 이유는 잘못된 소비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3세 이후 가장 후회되는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돈을 관리할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이 미래의 나를 위한 것인지, 삶의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후회되는 지출 자녀를 위한 희생은 정말 희생일까? 72세 이정우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주들 학원비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연금에서 조금씩 뺏어줬어.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해. 그런데 내가 심장 수술을 받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더라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다 닿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하면 도와주고 싶고, 손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 부모로서 무언가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가진 마지막 돈을 자녀에게 모두 준다면? 노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담은 결국 자녀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요.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부모님 중 73%가 성인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자녀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부모님도 힘들고 자녀도 점점 더 의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구한 후 남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산수 마스크를 먼저 쓰라는 이유도 같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안정적이어야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본인의 노후 자금까지 써가며 자녀를 돕습니다. 그 결과는 자녀가 나중에 더 큰 짐을 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결국 자녀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해결책은 자녀를 도울 때는 여유자금 내에서만 도와주세요. 정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일시적인 지원으로 바꿔보세요.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엄마, 아빠도 생활이 쉽지 않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자녀에게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은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진짜 자녀를 위한 사랑입니다. 정조사비 정말 필요할까? 수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 때문에 한가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김영수 68세 어르신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오랜 친구들, 친척들, 자녀들 결혼식, 손주 돌잔치, 환갑잔치, 칠순잔치. 거의 매달 누군가의 경조사가 있어요. 안 가자니 서운할 것 같고 가자니 경조사비가 부담되고 이 말을 듣고 주변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요즘 청첩장 받는 게 무섭다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씩 그냥 나가잖아. 안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매번 내다 보면 내 생활도 빠듯해지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랜 친구와의 인연, 가족 간의 일대,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것을 유지하는데 정조사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정조사비라는 것이 정말 필수적인 것일까요? 우리가 낼 수 있는 만큼 내고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조사비, 나의 삶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지출.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가구가 연평균 280만 원, 하나 기준 이상을 정조사비로 지출합니다. 이는 월 평균 23만 원 이상을 정조사비로만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체면과 사회적 관계 때문에 과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23만 원이면 1년이면 약 300만 원입니다. 그 돈을 모아 여행을 가거나 개인연금을 더 넣거나 건강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내고 다음부터 줄여야지. 내가 이렇게 냈으니 나중에 내 자녀 결혼할 때도 돌려받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변화하고 있고 젊은 세대는 정조사의 예전만큼 많은 돈을 쓰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낸 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조사비 때문에 노후가 힘들어졌어요. 실화 이야기. 이순자, 72세, 할머니는 평생정을 중시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 나도 도움을 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 결혼식에도 손주 돌잔치에도 각종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뒤, 치료 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통장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정성껏 정조사비를 냈는데 이제 내가 어려워지니 아무도 도와주지 않더라고. 이순자 할머니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 돈을 조금이라도 아꼈다라면 남편 병원비 걱정은 안 했을 텐데. 정조사비는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쓰는 돈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힘들게 만든다면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정조사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정조사비 전용 통장을 만들어 보세요. 한 달에 쓸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사용하세요. 초과하면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있는 정조사는 마음을 담은 편지나 전화로 지신하세요. 꼭 돈을 내야만 지신이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친구들과 미리 서로 부담 없이 하자는 약속을 해보세요. 실제로 많은 노인 커뮤니티에서 정조사비를 줄이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정조사비를 아껴 본인을 위해 사용하세요. 그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여행을 가거나 건강관리를 하거나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별표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별표 꼭 하셨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돈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그 정성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꼭 돈의 형태로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정조사비 때문에 부담을 느낀 적이 있나요? 이제는 더 현명하게 관리해야겠다고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동구매 나중에 다 쓸 것 같았지만 이거 하나쯤 사도 괜찮겠지? 이왕이면 좋은 걸 써야지.
세일할 때 안 사면 손이 아닌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사신 적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이걸 왜 샀을까? 한 번도 안 썼는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을 사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백화점, 홈쇼핑, 마트에 가면 이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사게 됩니다. 필요해서 샀던 물건들 결국 창고에 쌓여 있어요. 실화 이야기. 신자 63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물건을 사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백화점과 홈쇼핑에서 신상품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주방용품, 기능이 추가된 청소기, 건강 기능식품까지 나중에 꼭 쓸 일이 있을 거야. 이 정도는 집에 있어야지. 이렇게 좋은 걸 할인할 때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둘씩 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새 물건을 사용할 때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왜 샀지? 여기에도 똑같은 죄인데? 심지어 아직 뜯지도 않은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손녀가 집에 놀러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언제 써요? 그제야 신자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고 싶어서 샀던 거구나. 사치품, 결국 후회로 남아요.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충동구매 1위는 고가의 생활용품입니다. 특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수일 기간에 가장 많은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물건들이 결국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물건을 샀다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물건들은 창고 속에서 먼지만 쌓이고 통장 잔고는 줄어듭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을 적금으로 넣었으면 지금쯤 여행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가족과 외식하는 게 더 좋았겠다. 나도 모르게 돈을 쓰고 있어요. 충동구매를 부추기는 3가지 습관. 세일할 때 안 사면 손해다.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은 할인기라는 단어로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하지만 할인해서 싸 보이는 것뿐 정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세일이 아니어도 샀을 것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걸 써야지. 맞습니다. 좋은 것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이 꼭 비싼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진짜로 필요해서 쓰는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그 언젠가는 고통 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도 안 쓸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24시간 룰을 실천해보세요. 새로운 물건을 사고 싶을 때 무조건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그 다음 날에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사세요. 내 집에 같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비슷한 물건이 이미 집에 있다면 굳이 새로운 것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월간 소비 한도를 정해보세요. 이번 달에 사용할 예산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소비하세요. 한 달에 한 번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세요. 쌓여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소비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게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에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소유를 통해 행복을 얻으려 합니다. 더 많은 옷, 더 좋은 가구, 더 편리한 기기.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떤 소비를 소비하셨나요? 이제부터 더 현명한 소비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위험한 투자 한순간의 욕심이 노후를 망친다. 이 상품은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 보장됩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해줬으니 안전하겠지. 주변 친구들도 다 투자했으니 괜찮을 거야. 혹시 이런 말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나는 은행 다닌 사람이라 돈 관리 잘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투자 상품의 반 이상을 날리고 말았어. 이 말을 한 사람은 70세 정리숙 어르신입니다. 퇴직 후 남은 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겠다는 마음에 은행 직원이 추천해준 금융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이자가 꽤 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는데 알고 보니 고위험 상품이었습니다. 결국 돈의 절반 이상을 잃었습니다. 노후 자금은 평생의 노력이 담긴 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투자 한 번으로 몇십 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투자 사기로 잃은 돈이 2023년 한 해에만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회의 금액이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이 속기 쉬운 대표적인 투자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상품은 원금 보장입니다. 손해 볼 일 없어요. 금융상품에 절대 안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어떤 것도 100% 안전한 투자는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칩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돈을 버는 일은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게 하는 상품은 무조건 의심하세요. 저도 이 상품에 투자했습니다. 다들 가입하고 있어요.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투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친구 따라 투자했다가 노후 자금을 다 날렸어요. 실화 이야기. 이용수, 72세,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사업을 하며 돈을 꽤 벌었습니다. 은퇴 후 남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서 손주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가 한 가지 투자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거 진짜 안전한 투자야. 원금 보장에 매달 이자가 들어와. 친구가 이미 투자했고 은행 직원도 적극 추천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이용수 어르신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신의 노후 자금 중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첫 몇 달 동안은 이자가 잘 들어왔습니다. 역시 친구 말이 맞았어. 이제 노후 걱정 없겠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갑자기 해당 투자 상품이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잠시 운영상의 문제일 뿐 곧 해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이 끊기고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나처럼 돈을 날렸고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이러지 않았으면 차라리 은행에 그냥 놔둘걸. 이용수 어르신은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투자 유형.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
지금 안 하면 손해본다고 강요하는 투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상품. 지인이나 은행 직원이 추천한다고 무작정 믿는 투자.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부리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수익을 노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1. 한 곳에 몰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은 반드시 여러 개의 안전한 상품으로 나누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금, 적금, 퇴직연금 등 안정적인 상품을 고려하세요. 2. 이익하기 어려운 상품은 가입하지 마세요. 4년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상품이라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3.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돈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을 만한 가족이나 금융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4. 욕심을 버리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돈을 빨리 굴리겠다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밀려가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이 크면 결국 그것이 고통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돈을 걸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생활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투자 실수로 남은 인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조금 더 신중하고 현명하게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해보셨나요? 혹시 후회하는 투자 경험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더 안전한 투자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식품 비싼 약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다. 이 영양제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집니다. 이 건강식품은 노화를 막아줍니다. 이거 먹고 관절 통증이 사라졌어요. 혹시 이런 광고를 보고 건강식품을 구입하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매달 7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을 건강식품에 쓰고 계시진 않나요? 치료님, 73세, 어르신은 건강이 걱정될 때마다 TV 홈쇼핑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닐까?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걸 챙겨 먹어야겠지. 그렇게 시작한 건강식품 소비가 어느새 한 달에 50만 원이 넘게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오메가3, 홍삼, 칼슘, 루테인, 콜라겐, 비타민C.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효과가 있는 걸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영양제를 여러 개 챙겨 먹고 있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건가요?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하루 30분씩 걷는 게 이 약들보다 더 효과가 좋아요. 건강식품, 정말 효과가 있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90%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40가지의 영양제를 동시에 섭취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지출액이 30만 원을 넘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건강식품들이 모두 필요한 것일까요?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대부분의 영양소는 음식에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가장 좋은 보약은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다.
건강식품에 의존하다가 후회했어요. 실화 이야기. 김정자, 69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식품 광고에 쉽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 건강식품이 혈압을 낮춰준다더니다. 무릎이 아프면 이걸 먹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둘씩 사다 보니 집에는 먹지 않은 건강식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70에서 80만 원의 건강식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남편까지 챙겨 먹이다 보니 1년에 2천만 원 이상이 건강식품 비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물었습니다. 혹시 영양제 많이 드세요? 건강식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제야 김정자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먹었는데 오히려 내 몸에 해가 됐구나. 이후 건강식품을 절반 이상 줄이고 대신 매일 공원에서 30분씩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식품을 먹을 때보다 오히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한 달에 50에서 70만 원씩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는 3가지 방법. 첫째, 무조건 건강식품을 사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필요한 영양제만 선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유명하다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둘째, 매일 3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걷기만 해도 혈압 조절, 당뇨 예방,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건강 유지법입니다. 일찍 자고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강 비결입니다. 돈을 쓰지 않아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많은 돈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좋은 식습관, 규칙적인 생활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식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불필요하게 많은 돈을 쓰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앞으로 건강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실천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